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레디에스의 이승일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세션은 컨테이너를 접했을 때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그를 위해서 레디에스에서 제공하는 솔루션들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그뿐만 아니라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실 거는 후반부에는 유저 케이스로 글로벌 고객사들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해당 고객사들을 중심으로 보시면서 과연 이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와 맞는지를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알고 싶으시면 레딧에서 연락하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충분한 세션을 준비해서 방문해서 세션도 열고 어떤 식으로 솔루션들이 적용 가능한지, 그리고 현재 고객사의 IT 상황은 어떠한지, 원하시는 비즈니스를 목표를 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것까지를 저희가 충분히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목은 크게 방금 소개받은 대로 컨테이너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레딧은 어떤 것들을 제공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먼저 잘 알고 있으실 수도 있지만 컨테이너를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앞전 세션까지는 VM 기반의 오픈스택 클라우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한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통합해서 쓸 수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다면,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컨테이너는 VM 기반이 아닌 VM에서 OS 레이어를 제거한 바로 라이브러리와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이미지 형태로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존에 VM에서도 VM 가지고도 아직까지도 잘 쓰고 있고 충분히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갑자기 컨테이너가 대두되었으며 해당 컨테이너는 과연 어떠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불과 3년 전만 해도 컨테이너는 처음에 미약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가장 많은 고객분들이 가장 주문하시는 게 컨테이너입니다. 이런 컨테이너가 어떻게 대두가 되든지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 합니다. 일단 기존의 웹보다는 컨테이너 환경에서 마이그레이션이 훨씬 쉽다는 얘기입니다. VM 환경이나 혹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을 전환할 때는 단순히 애플리케이션 입장만 전환하는 되는 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의 기반이 되는 가상 머신까지도 같이 전환하거나 마이그레이션 되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요. 이 컨테이너 기반으로 바뀌면 아랫단에 있는 VM OS 부분을 건너뛸 수 있고, 단순히 애플리케이션 개발 관점에서만 생각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나 혹은 사설 프라이빗 클라우드, 혹은 기존에 쓰고 계신 다른 기타 커스터마이징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서는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을 확장하거나 옮기고자 하실 때는 많은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필요했지만,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쓰시면 그때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됐든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됐든 혹은 상용 클라우드 솔루션이 됐든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환 과정이 빠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컨테이너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의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서는 뭔가를 변환 작업을 하거나 특정한 이벤트를 맞춰서 서비스를 하고자 할 때는 많은 개발 방법론에 따라서 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 전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아키텍처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이러한 전환이나 이벤트 혹은 개발 혹은 증설 기타 등등을 했을 때 약간의 변화만 주고도 빠르게, 가장 핵심인 부분이 바로 빠름입니다. 빠르게 전환이 가능하고 개발이 가능하고 배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마이크로 서비스가 모든 만능은 아닙니다. 여기에 이쪽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플랫폼에 관심이 있으셔서 지금 참석하셨겠지만, 해당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것은 단순히 플랫폼 담당자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그래야 개발자분들이나 혹은 비즈니스를 얘기할 때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마이크로 서비스는 가장 최근에, 그다음에 최근은 아니지만 나온 지는 꽤 됐지만 가장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개발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하나의 큰 덩치 큰 프로그램이었다면 이거는 각각의 모듈별 혹은 기능별로 잘게 쪼개서 나누어서 개발하는 방법론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자 하면 세션만 해서 몇 세션을 하셔야 되지만 간단하게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이러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인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로 서비스 개념 자체가 나온 것도 빠른 전환, 민첩성, 빠른 개발, 배포가 주된 관심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온 거, 왜 빠른 서비스가 필요했지? 왜 마이크로 서비스가 왜 나오게 됐지? 이에 대한 모든 핵심은 바로 모바일 고객 사용자가 워낙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단순히 집에서 PC나
혹은 기타 다른 장비를 통해서 접속하고 서비스 받던 고객뿐이 아니라 불과 10년 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100만 이하의 동시 접속자였다면 지금은 한 지방, 한 지역, 한국의 서울의 어느 한 구만 해도 동시 모바일 접속자 수가 거의 수백만에 이릅니다. 이런 수백만에 이르는 고객분들은 또한 실시간으로 어떤 이벤트가 뜨면 바로 접속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빠르게 접속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런 폭주되는 트래픽을 감당하기 힘든 경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민첩하게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이나 운영 플랫폼 환경을 빠르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바일 고객 상대력에서 컨테이너가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좀 전 세션에서도 VM 환경에서 VM을 스케일아웃해서 고객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시간이 기존의 베어메탈 환경에서 며칠 걸리던 걸 몇 시간 혹은 몇십 분으로 줄였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이크로 서비스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단순히 몇 초로 혹은 몇십 초 이내로 확실히 줄어듭니다. 후반부에 고객 유저 케이스에서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일반적으로 보통 이러한 이벤트를 발생했을 때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30일 걸리던 작업들이 보통은 몇 시간으로 줄어들었다는 게 모든 대부분의 고객들의 가장 좋은 응답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비즈니스를 생각해 보시면 어떠한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이벤트 행사를 떨어지게 IT 쪽까지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몇 시간이지만 실제로 그걸 준비해서 서비스를 배포하기까지 주어진 시간은 옛날하고 달리 보통 일주일 혹은 2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이런 이벤트에 발생해서 서비스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니네는 준비해 딱 위에서 떨어지면 그걸 마치 따져보면 보통 한 2주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혹은 재작년에 전 정권에서 블랙 세일즈 데이 해가지고 이벤트를 준비하라고 전국적으로 내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나왔을 때 딱 15일을 주고 그게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각 기업들이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자 하였으나 VM 환경이었던 분들은 어느 정도 대체를 하셨는데 그렇지 않으셨던 분들은 대부분 그 이벤트 준비를 못 하셨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국의 알리바바에서 몇 조 원에 대해서 수익을 창출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한 사례로 작년에 지진 사건이 오셔서 계시는데 지진 사건이 있으실 때 그거를 VM 환경이 아닌 컨테이너 환경을 바꾸면서 보다 빠르게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전환됐던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통해서 모바일 고객을 통해서도 뿐만 아니라 많은 동시 고객 서비스에서 빠르게 서비스를 배포하자 한다는 게 바로 컨테이너가 대두되게 된 가장 큰 핵심입니다. 분석은 이러한 많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패턴으로 운영하는지 요청하시는지 분석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컨테이너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분석 중에서 컨테이너가 대두되는 또 하나의 차이는 뭐냐? 가상머신에서 리소스를 OS 영역에서 사용하던 것을 그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기존의 베어마테리얼 리소스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컨테이너가 대두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거에 대해서 다른 표현으로 다시 설명한 겁니다. 효율성, 리소스 활용 효율성뿐만 아니라 시간에 대해서 많은 효율성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다. 확장성, 기존의 VM보다는 보다 빠르고 보다 효율적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IT 운영하는 분 입장에서입니다. 셀프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존의 앱 개발자들이 뭔가를 개발하고 싶을 때 환경을 꾸며줘 하면 IT 운영자분들이 손수 하나씩 도와드렸던 것을 카탈로그 서비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앱 개발자들이 클릭만 하면 배포 환경이 자동으로 끝난다는 것뿐입니다. 반대로 운영자 입장에서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끝나고 나면 이거를 운영 환경에 배포해야 하면 그걸 또 하나씩 배포하던 걸 이런 컨테이너 기반의 서비스를 전환하면 자동으로 서비스 빌드에서 배포까지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이러한 환경을 바로 데브옵스 환경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물론 이와 근간이 되는 대부분의 기능은 바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컨테이너는 이 아래에 클라우드가 어떠한 클라우드가 되든지 다 가능하도록 이식성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생각할 때 우리는 과연 어느 부분에 맞춰서 생각하면 되는가를 분석할 수 있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렸듯이 인프라 관점과 운영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제품을 운영하고 개발하는 데 치중할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제품들을 통해서
솔루션을 만들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의 사업, 우리의 IT 환경은 어떤가는 바로 이 그림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솔루션을 적용할 건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아직까지 내가 속한 팀이 인프라 주요 관점이고 제품을 우선 발굴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을 익혀야 된다는 부분은 대부분 컨테이너 플랫폼을 도입해서 하시게 되고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지만 언젠가는 새로운 비즈니스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비즈니스 혁신을 하시기도 하고 혹은 애플리케이션 개발 입장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이런 부분을 거치게 됩니다. 보통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말씀대로 이쪽으로 가는 형식으로 모든 게 다 바뀌게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현재 우리 IT 환경은 어딘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를 위해서 IT 환경을 변화할 건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컨테이너 환경을 맞춰서 저희가 레드햇에서 여러 가지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컨테이너 플랫폼인 레드햇 오픈시프트를 통했을 때 어느 정도로 빨리 이익 창출이 가능한가에 대한 대표적인 설문 자료입니다. 5년 내 보통 ROI가 531% 졌다는 게 평균 내용이고요. 마찬가지로 100명 개발자 대상을 했을 때 평균 거기에 들어가는 레베뉴를 따졌을 때 1.29 $100만 정도 된다. 그리고 투자 해석 기간은 최소 8개월부터 최대 8개월 이내에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이 부분인데요.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한 라이프 사이클이 오픈시프트를 통해서 66% 빨라졌다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운영자 입장에서도 이러한 레드햇 오픈시프트를 통해서 기존의 개발자한테 운영 환경을 전달해 줄 때 보다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많이들 겪으셨던 것 중에 하나가 개발자분들은 아직 개발 환경이 안 돼 있어서 운영자분들은 개발자에서 정확한 정보를 안 주셔서 왔다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레드햇 오픈시프트를 통해서 카탈로그 서비스를 운영하시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제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래 나왔던 내용이 바로 25% 이상의 IT 업무량이 줄어들었다. 그게 핵심입니다. 컨테이너 배포와 효과인데요. 여태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컨테이너 기반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플랫폼, 솔루션들이 제공합니다. 레이어별로 나누면 리소스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솔루션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는 혹은 앞으로 타겟으로 한 클라우드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것인가, 마찬가지로 컨테이너를 위한 운영체제는 무엇인가, 또 컨테이너 데이터 관리, 컨테이너 플랫폼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하시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을 다 적용해야 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다 적용해서 운영하시면 가장 퍼펙트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에 장에서 설명드렸듯이 현재 우리 IT 환경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맞는 솔루션을 구축하시면 됩니다. 보통 여기에 제가 앞전에 그림의 설명에 맞춰서 그 레드햇 솔루션 제품을 이렇게 차례대로 보여드렸습니다. 맨 아래 보시면 앤서블부터 시작해서 애니클라우드, 레드햇 오픈스택, 레드햇 오픈시프트 등이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드햇 앤서블은 제가 여태까지 앞전에서 설명드렸고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민첩성과 운영과 배포에 관련된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어디에 있든지 해당 컨테이너를 다른 클라우드로 이식하거나 혹은 컨테이너에 관련된 이미지를 빌드하거나 혹은 컨테이너를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하고 배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작을 거쳤던 걸 앤서블을 통해서 모든 게 다 자동화로 끝납니다. 보통은 이러한 빌드부터 이미지 배포, 테스트 끝난 상황에서 A/B 그림 메소드 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스테이징 서버, 운영 서버를 운영하는 모든 작업들을 기존에는 하나씩 단계별로 매뉴얼로 하셨다면 레드햇 앤서블을 통해서는 이 모든 게 오픈시프트와 함께 자동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개발해서 실제 배포, 운영 환경의 설치까지 하는데 많은 시간이 줄였다는 걸 방금 설명드린 겁니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앤서블은 기존의 기본 클라우드가 어떤 건지 상관없이 다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가 VM웨어가 됐든 아마존이 됐든 애저가 됐든 어떠한 클라우드 환경에도 이런 앤서블 컨테이너 앤서블을 통해서
컨테이너 환경이 배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저희는 레드햇 오픈스택 플랫폼이라는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전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기본 운영 솔루션이고요. 얘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함께 같이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되는 코어 인프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오늘 주제도 그렇고 앞선 세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 혹은 코어 컨테이너 등을 설명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근간이 되는 운영체제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런 모든 클라우드가 됐든 컨테이너가 됐든 가장 핵심은, 특히나 비즈니스 중에서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은 안정성과 보안성인데요. 이 안정성과 보안성을 책임져주는 가장 큰 중요한 운영체제는 저희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입니다.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는 CC 인증을 통해서 공인 인증이 받아서 보안을 확실하게 보호하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공공 환경이나 금융권 혹은 기타 중요한 환경에서는 보안과 관련된 부분을 했을 때는 만약에 내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컨테이너 형태로 올릴 때는 해당 컨테이너만 인증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 아래에 있는 컨테이너 엔진이나 혹은 운영체제 레벨에서는 이미 인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로 건너뛸 수가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 근간이 되는 운영체제는 중요하며 레드햇에서 이에 맞춰서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통해서 제공을 한다. 그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컨테이너 네이티브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나스 환경도 운영하시지만 레드햇에서는 클러스터나 혹은 기타 다른 소프트 디파인드 스토리를 통해서 이 스토리지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이런 해당 레드햇 컨테이너 네이티브 스토리지는 프로세스 레벨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식의 컨테이너화된 형태로 마찬가지로 올라가서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동시에 관리하는 앞선 세션에서 많이 들었던 레드햇 클라우드 폼즈라는 제품을 통해서 통합 관리가 가능합니다. 내가 현재 레드햇 오픈스택 위상에서 컨테이너를 운영하고 있다가 애저나 아마존 등으로 컨테이너를 이동하거나 혹은 아마존이나 애저에 있는 컨테이너를 같이 관리하고 싶을 때는 레드햇 클라우드 폼즈를 통해서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건 이러한 모든 컨테이너 플랫폼을 관리하고 매니징하고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으로서 레드햇 오픈시프트가 제공된다는 겁니다. 해당 레드햇 오픈시프트는 오픈스택이나 혹은 다른 가상화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운영이 가능하시고요. 또한 베어메탈, 즉 일반 x86 서버상에도 설치를 하셔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나 분석 같은 솔루션에서는 베어메탈 상에서 레드햇 오픈시프트를 설치해서 운영하시고요. 기타 다른 환경에서는 어디가 됐든, 예를 들어서 오픈스택이 됐든 아마존이 됐든 애저가 됐든 어디든지 어느 클라우드 플랫폼에도 설치해서 운영이 가능한 솔루션입니다. 여태까지 설명드릴 것에 대해서는 비교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컨테이너를 운영하시면서 필요한 환경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레드햇 솔루션들은 바로 이렇게 제공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은 컨테이너를 접하면서 접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나 필요한 구성에 따라서 레드햇은 이와 같은 솔루션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는 걸 설명을 드린 겁니다. 고객 사례 넘어가기 전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당 컨테이너는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도 많은 이미지들이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 모든 컨테이너가 다 보안에 안정하고 안정이며 취약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는 또한 악의를 품고 컨테이너에 특정한 알고리즘을 넣어 있는 컨테이너도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석을 통해서 도커허브에 올라가 있는 이미지를 분석해 봤더니 30% 이상이 악의적인 코드를 품고 있거나 보안에 일부러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레드햇은 이러한 것들을 동시에 우려하기 때문에 레드햇 홈페이지를 통해서 레지스트리를 통해서 공인 인증된 컨테이너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컨테이너 이미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안 인증 검사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보안 취약성이 있는지를 다 검사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도커허브에도 있고 기타 다른 커뮤니티에도 이미지가 있지만 만약에 똑같은 기능에 레드햇에서 이미지가 있다면 레드햇에 있는 인증된 이미지를 쓰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 생겨나는 어떤 보안 이슈는 레딧에서 책임을 져주고요. 반대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혹은 글로벌하게 알지 못했던 보안 이슈가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바로 패치를 적용해서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해당 이미지를 다운받아 보신 분들에게 알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제가 간단하게만 고객 사례를 조금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레딧 서밋 올해 보스턴 했을 때는 이미 많은 수의 고객분들이 운영 환경에서 오픈시프트를 쓰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받았고요. 실제로 오픈시프트 환경에서도 쓸 수 있는 솔루션들이 이렇게 많이 서로 인증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계십니다. 예. 네. 그 전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레딧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과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가서 설명을 드리고 환경에 맞춰서도 답변도 드리고 솔루션도 제안해 드릴 겁니다. 네. 고객 사례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유나이티에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헬스케어 프로그램이고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속도가 곧 가치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는 데서 서로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디지털 혁신을 이루냐는 얘기인데요. 보통 25만 명의 직원이 있고 그다음 1만 명 이상 개발자들이 있는데 오픈시프트를 통해서 기존의 서비스들을 보다 빠르게 변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서 가장 중요한 동시 접속뿐만 아니라 빠르게 개발 프로그램을 민첩하게 배포할 수 있었다. 그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각각의 고객사분들한테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스 형태로 개발할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핵심이고요. 처음에 2009년에는 17명으로 시작했던 개발자들이 지금은 2,600명까지 개발자를 포용하고 거기에 맞춰서 개발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게 되었습니다. 예. 올해 키노트 세션에서도 맥쿼리 은행에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픈시프트는 이러한 맥쿼리 은행에서도 적용돼서 많은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네. 호주 은행에서 기존에 있는 은행 체계의 구조를 바꾼 게 바로 이 맥쿼리 은행이고요. 호주에서는 가장 첫 번째 바뀐 디지털 은행입니다. 실제 쓰고 있는 거는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와 오픈시프트 등등이 있고요. 50개 이상의 크리티컬 비즈니스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모바일을 통해서 은행 서비스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싱가포르에서 디지털 정보위뿐만 아니라 에이저시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시면 심장마비 걸린 사람들에서 얼마나 빠르게 구급 활동을 하고 생명을 구조하는 것에 대한 기본 서비스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길을 지나가다 한 명이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이 보이면 아무나 그 순간에서 핸드폰을 통해서 클릭을 하면 가장 가까운 병원과 응급처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용자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생명을 구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가장 큰 CDN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서 유럽에서 가장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보통 2,200만 명 이상 서비스를 하고 있고 실제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매일 올라오는 동영상 이미지를 하루에도 수천 건 이상씩 서로 컨테이너를 통해서 변환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습니다. 스위폴 국제은행이고요. 여행자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모바일을 통해서 서비스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운영된 대표적인 운영 사례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공항, 제조, 뒤에 나오지만 통신사, 그다음에 동영상 서비스, 그다음에 제조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 거고요. 이런 많은 서비스들은 컨테이너를 통해서 혁신을 이뤘다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현재 제가 간단하게 넘어갔지만 이 모든 자료는 다 똑같이 배포가 될 거고요. 일부러 제가 다 거기에 맞춰서 한글로 번역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추가로 내 고객 사례는 여기에 맞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요청하시면 저희가 해당 방문을 해서 고객사를 방문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